인권 영향 평가에 대해 학습하기 전 먼저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입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국가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에게는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 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들은 인권 경영 도입 및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인권 경영을 실행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인권 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 경영 전 단계를 포괄하여 인권 경영 체계 구축, 인권 영향 평가 실시, 인권 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 절차의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 경영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볼 인권 영향 평가는 바로 이 인권 경영 매뉴얼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인 인권 영향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인권 영향 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권 영향 평가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 점검 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 과정을 통해 기관의 경영 활동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윤리인권 경영 실천 예규로 제3장 제2절 인권경영 제24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항 정보원은 기관 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항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항 정보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항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라며 인권영향평가를 언급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합니다.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 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 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주요 사업 인권 영향 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기관 또는 기업 운영 인권 영향 평가의 실시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주요 사업 인권 영향 평가의 실시 과정 또한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 영향 평가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기관 또는 기업 운영 인권 영향 평가는 인권 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부터 소비자 인권 보호까지 총 10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분야들은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분야로 나뉜 종합통계표 중 인권 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는 또다시 6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러한 인권 영향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총 2번의 인권 영향 평가를 실행하였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인권 영향 평가는 기관 운영 인권 영향 평가였으며 2020년에는 주요 사업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9년도의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보원의 인권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진단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실현 방안 강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자체 평가 후 인권영향평가위원회 최종 확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0개 항목 97개 지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원의 인권영향평가 진단 결과 종합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에 시행하였던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입니다. 정보원은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 이유로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민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사업의 긴급 추진에 따른 인권 역량 확인 필요를 말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용자 및 서비스 대상자 정보 보호, 이해관계자 권리 구제 등 4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인권 보호 사항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 운영에 신속히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인권 역량 평가를 학습한 오늘 복습을 위한 마무리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퀴즈.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두 번째 퀴즈. 인권 역량 평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퀴즈. 인권 역량 평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퀴즈. 인권 역량 평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